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주작을 하는 유튜버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점점 주작의 스케일도 커져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 갑수목장, 아임뚜렛 등의 유튜버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주작하다가 딱 걸려서 떡락한 유튜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슈스스TV입니다. 슈스스TV는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 TV의 약자로 인기 스타일리스트로 활동 중인 한혜연 씨가 만든 채널인데요. 굉장히 많은 셀럽들의 스타일을 담당한 한혜연이 자신만의 경험담으로 무장하여 광고가 아닌 찐템을 소개하는 채널로 유명세를 탑니다. 특히나 내돈내산이라며 내돈 주고 산 제품들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더 신뢰를 얻는데요. 어느 날 디스패치에서는 한혜연을 저격하는 기사를 올립니다. 말 그대로 한혜연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제품 대다수가 PPL이었고 해당 몇 천만 원의 협찬비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슈스스TV는 매장 털기, 이달의 피크, 내돈내산 등의 코너를 통하여 협찬은 1도 안 받은 척 영상을 제작하였고 실제로 한혜연은 영상에서 내 돈 주고 샀다, 돈을 무더기로 썼다 등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녀가 실제로 쓴 척 협찬받았던 물건은 신발부터 가방, 화장품, 다이어트 식품템 등 굉장히 많은 제품인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심지어 편당 협찬비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라고 하여 더욱더 보는 사람들에게 허탈함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바로 카카오톡 채팅창 상단 광고로 뜨기까지 하는 등 꽤나 치밀한 마케팅까지 준비했던 점도 드러납니다. 같은 기사로 강민경 역시도 저격을 받는데요. 강민경은 일상 브이로그의 PPL을 아주 자연스럽게 녹인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브이로그 영상에 협찬받은 제품을 넣는 거야 굉장히 흔한 상황들이긴 하지만 매일 쓰는 것들이라며 속옷을 공개하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 PPL이었는데요. 속옷은 자연스럽게 노출하기 힘드니 아예 이렇게 대놓고 소개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영상이 나오자마자 해당 업체에서는 강민경 속옷이라고 광고를 시작했고 사람들이 협찬받아 놓고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묻자 개인적으로 쓰는 물건이 맞고 개인 방송 이후 광고가 들어온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하는 병크를 터뜨리며 완전히 여론이 돌아서 버리는데요. 그래도 강민경은 그나마 브이로그에 녹인 케이스였다면 한혜연은 대놓고 자기 돈으로 산 제품 리뷰하는 채널인 척 너무나도 많은 협찬을 받아와서 더욱더 많은 욕을 먹게 되었고 검은 옷을 입은 사과 영상을 올린 후로 그 어떤 방송이나 유튜브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경 역시도 두 차례의 사과를 올리면서 자숙하고 있습니다. 디스패치는 신세경과 한예슬의 채널은 전혀 협찬을 받고 있지 않다는 보도도 함께 하였으며 유튜브 생태계 파괴자 1세대인 신세경은 역시 갓세경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하여 인기 유튜버 애주갑TV 참PD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튜버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며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달입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겸 유튜버인 강한달은 정말 엄청난 게임 실력으로 인기를 모으는데요. 특유의 말투와 화려한 머리 색깔 등은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강한달을 인기 유튜버로 올리는데 일조하였고 무엇보다 다크소울, 세키로 등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게임들을 쉽게 깨는 고인물 실력으로 큰 인기를 모읍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죽기 전엔 절대 못 나가는 놀이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롤러코스터 타이쿤 영상을 올렸는데 관광객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못 나가게끔 만들어서 가두는 방식으로 공원 가치를 엄청나게 올리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DC 인사이드의 초코보라는 유저가 쓴 글을 그대로 따라서 한 방식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차라리 DC 인사이드의 초코보님의 방식에 감명받아서 똑같이 해봤다고 처음부터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외에도 슈퍼마리오 메이커 2 영상에서도 코인이 스테이지가 바뀔 때마다 0으로 리셋되는 것을 발견한 유저가 목숨 제한 없이 인기 맵을 도전하는 3개의 코스 모드로 플레이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였고 블로드본이나 세키로 플레이 영상 역시도 아무런 랩업 없이 무력 없이 알몸으로 도전하여 깨는 영상을 올리지만 딜량과 체력 스탯을 보면 만렙인 캐릭터로 플레이한 것으로 보였으며 아예 트레이너까지 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불과 얼음의 춤이라는 엄청 어려운 리듬 게임 클리어 영상에서도 손가락과 화면이 맞지 않아 편집 의혹을 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의심을 하고 주작이라고 하자 강한달은 결국 커뮤니티에 사과를 남기는데요.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은 수십 번의 트라이 끝에 성공한 것들만 편집해서 올린 것이며 본인은 무언가 하나에 미칠 듯이 집요하게 파고들고 빠른 적응력이 있어서 더 잘 고인물처럼 보이기 위해 편집을 했다는 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은 있는 게임 유저였지만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 편집을 이용하여 완전히 고인물인 것처럼 포장을 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넘어가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영상은 삭제된 채 딱 하나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점 하나 찍은 제목의 이 영상에는 주작은 하긴 했지만 내가 이렇게 욕먹을 일이냐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패드립스러운 자막을 함께 달며 완전히 선을 넘어버립니다. 더욱더 고인물로 포장하고 싶었던 마인드가 본인을 이렇게 나락으로 빠뜨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는 야생마입니다. 야생마는 해병대를 전역하고 의류 사업을 하면서 보디빌더로도 활동하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다 성명준 채널에서 카마로 시승 영상에 출연했다가 아예 본인의 유튜브 채널까지 만드는데요. 하루 3-4시간밖에 안 자면서 신문 배달, 헬스장 알바 등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등 건실한 청년 이미지로 본인의 일상과 함께 패션, 먹방, 운동 등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을 올리면서 큰 인기를 모읍니다. 초창기에는 나름 유용한 제품들을 소개하다 점점 과도한 PPL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7월 15일에 올라온 테슬라 모델 3 차량을 리뷰하다가 리뷰하던 도중 14%의 배터리가 남아있던 차량이 갑자기 방전되어 차를 견인을 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전기차가 14%에서 갑자기 방전된다는 것은 제조사 입장에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사항인데요. 이는 주작감별사 정국진 씨의 눈에 들어왔으며 정국진 씨는 야생마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의 시간과 차량의 배터리 잔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주작 의혹을 제기하였고, 알고 보니 탁송하는 장면보다 배터리 방전된 장면이 1시간 늦게 촬영된 것을 발견하여 주작임을 확신하는데요. 탁송하는 장면 먼저 촬영하고 방전되는 장면을 나중에 촬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탁송하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탁송업체의 홍보도 함께해서 결국 탁송업체 홍보를 위해 테슬라 차량이 갑자기 방전된 것처럼 연출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바로 야생마는 이를 인정하는 영상과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저 갑작스러운 방전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해 영상을 연출했을 뿐이라는 변명이었고, 조회수만으로는 채널 운영이 힘들기에 PPL을 선택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연히 진심이 없는 사과에 욕을 먹었고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 영상을 올리는데 뜬금없이 컵라면을 먹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라면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니 반성하는 의미로 먹는다는 것인데요. 이 영상은 꽤나 큰 이슈가 되었고 따라하는 유튜버들도 생기지만 역시 이도 엄청난 욕을 먹고는 세 번째 사과 영상을 올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름 진심 어린 듯한 사과를 올리긴 하였지만 여론은 돌아오지 않았고 지금은 어떤 영상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주작을 통한 PPL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송대익과 한혜연을 합친 사례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과도한 욕심이 그릇된 판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